여러분, 4대 보험 하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4대 보험의 체납액이 점점 늘어난다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말입니다, 음식이나 숙박이나 학원 쪽의 체납액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건강보험만 보면요, 2월에 체납액이 0.2%였거든요. 2월에. 그런데 3월에 들어서는 1%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2월에 3.2%였어요. 3월에는 3.8%로 증가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잖아요. 사실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이죠, 그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도 0.9%고요. 체납률이.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0.1%예요. 뭐 크게는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요,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자, 이 도표 한번 보실게요. 음식 숙박업 체납률입니다. 1월달이에요. 1월달에 건강보험은 16.9%였어요. 체납률이. 그죠? 국민연금은 15.4%였습니다. 2월에 가니까요. 예, 2월에 가니까 건강보험 체납률이 21.3%로 툭 뛰었죠. 그리고 국민연금도 15% 약간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근데 3월에 가니까 체납액 보세요. 30.2%까지 올라가요. 숙박 음식점에서 말입니다. 숙박 음식점, 모텔, 또 식당 이런 데서 지금 건강보험료가 30.2%나 올라간다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국민연금도 19.6%까지 올라갔습니다. 19.6%까지. 이게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체납률이 올라간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에 다 덮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숙박이나 음식점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도 체납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더 높아진 겁니다. 더 높아진 거예요. 예. 교육업이요? 학원? 여기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실게요. 학원입니다. 학원. 학원들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자, 교육업 체납률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요, 1월에 11.4%였어요. 2월에 11.6%였던 것이 3월에 가니까요, 건강보험이 21.5%까지 급증했습니다. 급증. 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2% 수준이었어요. 1월에. 예,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3월에 9% 수준으로 껑충 뜁니다. 껑충.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학원 쪽은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예 못 가는데요. 언택트 이코노미라고 해서 원격으로 학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그리고 인식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원 곳곳이 문을 닫고 문을 닫으니까 그에 대한 피해가 다 오는 거예요. 4대 보험료? 와, 아니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4대 보험료를 내느냐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대놓고. 건강보험도 숙박음식업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10% 이상 급증했죠. 10% 이상 그죠? 학원도 마찬가지 급증했습니다. 급증.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도 5% 늘어난 게
이게 음식 숙박업에서고요. 교육업종에서도 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체납률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도 잡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20명씩 계속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게다가 지금 뭐 노래방, 뭐 클럽, 주점, 뭐 댄싱 학원, 댄스 학원, 심지어는 뭐 피트니스 센터 다 쳐봤거든요. 쳐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이미 넘어갔고요. 대기업까지도 하반기 가면 국민연금이 체납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업까지도 말입니다. 당장 이스타항공 1월에서 2월 4대 보험료 체납했습니다. 이스타항공 항공사예요. 저비용 항공사. 여기가 1월에서 2월 4대 보험료 체납했다니까 말 다 했죠. 뭐. 게다가 4월부터는요.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재난지역이나 이런 쪽은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체납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여기에다가 특별재난지역 있잖아요. 특별재난지역. 여기는 3월에서 5월까지 하위 50%에 대해서는요. 지금 30%에서 50% 경감이에요. 그리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하위 40%에 대해서는요. 4대 보험을 30에서 50% 지금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요. 4대 보험이 체납이 장기화된다. 이 말은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나 시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하면 혜택 못 받습니다. 혜택 중지됩니다. 게다가 이거 안 내면 연체금리 엄청 붙는 건 아시죠? 첫 달 안 내면 3% 붙어요. 3%. 야, 참 이거 진짜 고리대금업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매달 1%씩 추가돼서요. 최대 9%까지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9%. 우리 시중의 기준금리가 얼마죠? 0.75%고요. 아마 이번 주에 금리를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금리를 더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4대 보험 안 낸다고 3% 물리고 매달 1%씩 더 올려서 9%까지 고리대금 없잖아. 다름없네. 이거는 보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4대 보험에 대한 피해가 생기고요. 이거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지금 대기업까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 매일경제가 이게 보도를 한 걸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피해는 없지만 은퇴 후에 피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은퇴 후에 피해가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지금 심각한 것은요. 4대 보험이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요. 4대 보험의 어떤 재정에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여기다가 건강보험은 뭐 좋습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엄청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제대로 지금 이게 기금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퍼주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정도 그만큼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연체도 많이 되고 재정도 악화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예, 결국 세금이에요. 또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게 그런 겁니다.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앞으로도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나올 거라. 증세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듯이 그 비용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계속 돈 찍어낸다고요? 그럼 국가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거 계속 감당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예요. 예,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파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원재료를 사다가 가공해서 팔려고 하면 거기에 가공하는 가공비가 들어가요. 여기는 투자 자금들이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거든요. 당장 우리 정시만 하더라도 거의 500조가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에도 지금 140조 넘게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이건 뭐야? 더 위험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4대 보험조차도 지금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내몰린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